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것이 마침내 드러났고 여러분께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몰도바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대는 전선을 돌파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군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참모본부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숨겨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선 진격 상황을 숨기고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관쟁연구소는 지난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알렉산드로프스키 방향에서만 626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해방시켰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드니프로페트로스크, 자포리자, 도네츠크 주가 만나는 전선 구간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몰도바의 은행 시스템을 거의 파산시킨 도망자 은행가의 참여로 몰도바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대적인 조사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종 목표는 러시아에서 몰도바까지 우크라이나 남부를 관통하는 육로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이런 계획을 돈바스 전체를 점령하려는 시도와 동시에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부 정보가 등장합니다. 곧 우크라이나군이 리만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정보를 참모본부가 공개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도 그리고 딥스테이트 같은 곳에서도 지금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제를 한 번에 다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전선 상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러시아 깊숙한 곳을 향한 장거리 타격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 와일드베리지 창고와 정유 공장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미국 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발표한 자료에 대해 보수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는 지난 반년 동안 거의 700명과 50제곱킬로미터의 영토, 그리고 26개의 정착지를 해방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는 정확히 626제곱킬로미터를 검증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후방 약 300제곱킬로미터에서 러시아 침투자들을 소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 분석 프로젝트 딥스테이트는 저는 확신하는데 전쟁 내내 모든 우크라이나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딥스테이트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군대의 진격을 지도에 반영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 240제곱킬로미터가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확실하게 장악한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회색 지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딥스테이트 프로젝트 역시 오랫동안 일부러 지도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군대가 신중하게 작전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령군을 몰아내는 작전에서 공개적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진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고 동시에 푸틴은 러시아군이 매일 거의 도시 하나를 점령한다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자체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고 공식 발표에서는 큰 성과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총참모부에서 정보 업데이트 허가가 떨어지자 이렇게 큰 폭의 진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상황의 규모를 증명하는 비교 자료입니다. 같은 기간인 1월부터 8월까지 러시아군은 전선 전체에서 총 586제곱킬로미터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알렉산드로프스키 방향에서만 해방한 것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쟁연구소의 분석가들은 이 성공을 여러 요인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지휘부의 작전 계획 능력 향상,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억제하기 위한 작전, 러시아의 물류를 겨냥한 중거리 타격 강화와 우크라이나의 드론 운영 우위, 그리고 러시아군을 위한 스타링크 네트워크 차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가 전선의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기계화 기동부대를 다시 투입함으로써 상당한 전술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기계화 돌격도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곧 우크라이나 지휘부는 리만 방향 작전에 대한 보도 금지도 해제할 것입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도시 북쪽에 러시아가 통제하는 돌출부를 잘라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그. 최전선의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 지연은 이제 아마도 몇 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정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즉, 전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저희 같은 기자들은 하루나 이틀 뒤에야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모두 작전 상황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에서는 아마도 이 정보 공개 지연을 더 늘리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최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은 몰도바 점령을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탱크를 동원한 진격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하이브리드 작전을 의미합니다. 크렘린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정복이고 두 번째는 몰도바에 대한 통제권 확립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모스크바의 지시에 따라 활동했던 활동가들과 몰도바, 유럽, 미국의 고위 정보기관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몰도바 선거를 조작하려 했던 시도에 관한 수천 건의 문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매체의 소식통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와 몰도바를 직접 연결하는 육상 통로를 만들기 위해 우크라이나 남부를 점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친서방 성향의 몰도바 정부를 상대로 한 작전은 대통령 행정부 부국장 세르게이 키리은코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관 중 한 명인 일란 쇼르는 몰도바에서 사기 조직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에 현지 은행에서 10억 달러를 훔칠 수 있게 한 사기였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쇼르의 회사 문서에 따르면 2025년 가을 총선을 앞두고 그는 직접 15만 명이 넘는 몰도바인을 모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투표와 시위 참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전국 유권자 명부의 거의 5%에 해당합니다. 즉, 그는 유권자의 5%를 그냥 매수한 셈입니다. 2024년 몰도바의 유럽연합 가입 국민투표를 앞두고 그 일란 쇼르가 단 4개월 만에 3만 8천 명의 이른바 활동가들에게 거의 2천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쇼르를 위해 일했던 프로그래머는 이 연락처 기록을 클라우드의 공개 폴더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데이터베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링크를 분석하고 GPS 좌표를 개발사 주소까지 추적했습니다. 그 주소는 모스크바 근처의 스콜코보 혁신센터 인근이었습니다. 즉, 모스크바에서 몰도바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명확한 흔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크렘린은 몰도바의 이른바 테투시카라고 불리는 자신들의 조직원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폭력배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테투시카가 누구인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말하자면 난동을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세르비아의 외딴 지역에 캠프가 개설되었으며 그곳에서 러시아 연방군 총참모부 산하 정보총국 GRU가 연관된 인물들이 교관으로 활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나라 정보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목표는 정치적 매수가 통하지 않을 경우 몰도바에 난입해 선거를 방해할 강습부대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2025년 여름 세르비아의 이 캠프에 온 몰도바인들은 400달러의 4일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경찰 차단선을 돌파하고 건물에 불을 지르는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몰도바 검찰이 확보하고 참가자들의 휴대전화에서도 발견된 영상에는 위장복과 방탄조끼를 입고 자동 소총으로 훈련하는 사람들이 찍혀 있습니다. 비슷한 캠프들이 보스니아와 모스크바 근처에서도 운영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00명이 넘는 젊은 몰도바인들 이 방화장치와 사제 폭발물의 제작 및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폭발물이나 방화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특수 장비가 달린 드론 조종법도 배웠습니다. 이는 몰도바 검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훈련은 역시 GRU의 통제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서방 정보기관 소속 직원 2명이 확인했습니다. 조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푸틴의 모든 특수작전에서 예상치 못한 점은 바로 성직자들을 포섭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여름부터
몰도바에서 근무하는 수백 명의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들이 성지 방문과 러시아 정교회 지도부와의 만남을 명목으로 러시아에 초청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성직자들이 성지를 방문하고 아마도 군대 배프와 악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귀국하기 전에 각 성직자는 크렘린과 연관된 유라시아라는 조직의 직원으로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쇼르가 그 조직의 감독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유라시아 조직에 가입한 후 성직자들은 프로무스 비아즈 은행에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은행은 러시아 군수 산업을 지원하고 쇼르 알렉산드르의 49개 회사 중 하나인 H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서방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약 1,000달러의 금액을 받고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신도들 사이에서 몰도바의 유럽연합 가입한 데 선동을 해야 했습니다. 즉, 신도들에게 몰도바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이 신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에서 이 교육과정에 참가한 일부 사람들이 2025년 9월 28일 몰도바 선거 당일에 바로 발화장치를 소지한 채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몰도바의 검찰과 사법당국은 완벽하게 대처했습니다. 결국 준비된 활동가들을 통해 대규모 방해 공작을 조직하지 못하자 러시아는 직접적인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3월 러시아는 몰도바 국경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 수력발전소를 포격했고, 이로 인해 양국의 수도 시스템이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후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서부의 고압 전력선을 파격했는데, 이 전력선을 통해 몰도바는 최대 70%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몰도바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하는 세력과 대통령 마이야 산도 대통령의 정당은 2024년과 2025년의 국민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해외 디아스포라의 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키시노우에서는 모스크바가 장기전을 펼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는 이 모든 긴장이 러시아 자체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은 2022년 9월 26일 이후 가장 큰 일중 하락세로 금요일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즉, 러시아에서 동원령이 발표된 날입니다. 모스크바 거래소 지수는 4.3% 하락했으며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2,500억 루블이 증발한 셈입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8.5% 가까이 떨어지며 지난 한 달 반 동안 쌓아온 상승분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이 폭락은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더 강경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위협과 심지어 유럽을 타격하겠다는 위협,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가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휴전을 거부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가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정황들이 러시아가 결국 유럽에서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러시아 자신에게 점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계속됩니다.